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록은 매우 위험한 문서 혹은 영상 파일이므로 특수한 목적 외에는 열람이 금지됩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에 위치한 다령 캠핑장을 이용한 어떤 사람의 기록입니다. 기록에서 캠핑장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발생하여 기록의 일부 부분을 읽는 순간 이 발생하여 해당 기록을 열람한 사람의 정신이 심각하게 오염된다고 합니다. 해당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몇 명의 희생으로 완전 검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검열되지 않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재기록한 문서이고, 만약 이 기록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면 또 다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절대 이 기록을 외부로 누설하지 마십시오. 아래는 기록 내용입니다. 기록의 형식은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여 모두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한다. 혼자 캠핑하러 가보는 건 처음이라 솔직히 조금 긴장된다.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다. 캠핑장 이름은 다령 캠핑장이었다. 솔직히 생각보다 깊은 숲속은 아니긴 한데 사람 하나가 실종돼도 아무도 모를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도로랑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차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 괜찮은 듯하다. 구역에 주차하고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관리자분이 안전수칙서를 받아가라고 하셨다. 캠핑장이 크고 뒤쪽에 호수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수칙서를 받았다. 수칙서는 텐트 다 치고 나서 읽어봐야겠다. 텐트를 다 치고 배고파서 점심 먹고 캠핑장 뒤편의 호수에서 놀다가 수칙서를 읽어본다는 걸 깜빡할 뻔했다. 근데 이 수칙서라는 게 요즘 흥미롭게 보는 나폴리타 괴담, 뭐 그런 것처럼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수칙이 아닌가 생각해봤다. 설마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겠냐고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수칙서를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은근 흥미롭다. 일단 수칙 중에 하나만 적어보자면, 저희 캠핑장은 숲속에 있지만 깊은 숲속은 아니기 때문에 바깥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원래는 깊은 숲속에 캠핑장을 건설 중이었지만 방문객 여러분들의 접근성과 다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건설을 중단하고 근처 읍내와 가까운 숲속에 저희 캠핑장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숲을 산책하는 것은 괜찮으나 숲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호수 북쪽으로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뭐 이런 형식이다. 나폴리탄 세계관에서나 어울릴 법한 좀 이상한 내용 같긴 한데 그래도 지킨다고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솔직히 오기 전에는 혼자 캠핑 와서 뭐하고 놀지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호수 주변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숲도 둘러보고 나무 사이에 해먹을 치고 낮잠도 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고기를 구워보려고 숯을 찾는데 까먹고 안 들고 온 것 같다. 다행히 관리실에서 숯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관리실에서 숯을 받아왔다. 근데 숯의 양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어쩌면 내가 고기를 좀 많이 들고 온 걸지도. 역시 숯의 양이 모자랐다. 다시 관리실로 숯을 받으러 가는데 고맙게도 무료로 더 주셨다. 오늘은 운이 좀 좋은 것 같다. 하마터면 고기가 아닌 내가 구워질 뻔했다. 무료로 한 번 더 받았다고 했던 숯에서 휘발유 같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또 바로 옆 텐트에서 어떤 아저씨가 라이터를 켜려고 하셔서 내가 숯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급하게 라이터를 집어넣으시고 수칙서에 관련된 상황 대처법이 있다는 말에 수칙서를 읽어보니까 숯이 없으신 분들은 관리실에서 숯을 구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무료로 제공하나 두 번째부터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숯을 제공받으러 왔으나 무료로 지급할 경우 일단 받아주십시오. 높은 확률로 기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곳에 대하여 절대 그들에게 항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변장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후 제공받은 그 숯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30분 뒤 관리소로 돌아와서 그 숯을 다시 반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0분이 돼서 관리실에 숯을 다시 반납하고 왔다. 운이 좋은가 했더니
큰일 날 뻔했다. 수칙서 잘 읽어봐야겠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리자 아저씨가 텐트 밖에서 불이 났다며 빨리 나오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텐트를 두드리셨다. 잠결에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나가려 했는데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뒤 번개가 쳤고 그 빛에 의해 밖에 있던 관리자 아저씨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비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이 상황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든 무시하고 누워서 제발 그것이 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한 3분쯤 지나자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무서운 일 때문에 벌벌 떨다 거의 6시가 다 돼서 다시 잠에 들었다. 해가 뜨고 나니 무서움은 사라졌고 무서움이 가득했던 자리에 허기가 들어찼다. 샴푸나 바디워시가 있기는 했는데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 따로 들고 온 샴푸랑 바디워시로 씻고 아침을 먹었다. 오늘 오후에 집에 가야 된다. 그런데 이대로 떠나기에는 아주 고소해서 수영도 못 해봤는데 좀 아쉬웠다. 안전수칙서에 적힌 호수와 관련된 주의사항 내용은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매너였다. 그런 당연한 매너를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물 온도가 의외로 적당히 기분 좋게 시원했다. 내가 나갈 때쯤 다른 사람도 호수로 들어왔고 나는 곧장 샤워실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호수에 있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쳐댔다. 호수물 아래쪽에 시커먼 무언가가 있었다. 차마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거리는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조금 전 호수의 무언가가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 분명히 빨려 들어간 것은 사람이었고 절박한 심정까지 느껴졌다. 나는 관리자 아저씨한테 조금 일찍 가본다고 수칙서를 반납하고 빠르게 빠져나왔다. 집 근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불안감과 무서움은 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근데 아까부터 차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확인해봐야겠다. 이후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기록을 하기 전 원문을 기록한 선영 씨는 마지막 기록 5분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이웃 주민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CCTV를 확인해 보았으나 마지막 기록 시간인 16시 44분부터 16시 45분 약 1분가량 CCTV가 오작동을 일으켜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령 캠핑장에서는 수칙서 끝부분에 해당 글을 추가하였고 선명 씨의 유족에게 도의적인 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수칙서에 추가된 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수칙서를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캠핑장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수칙서를 본다면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캠핑장 외부에서 수칙서를 본 사람의 집으로 그것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안전수칙서를 외부로 누출시키려는 행위, 특히 SNS에 이 수칙서를 올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다른 캠핑장 방문객의 기록이었습니다.